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은 경호법 이외에 헌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법도 이번 영장 집행을 막아설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공무상 집행을 방해하게 된다면 그 수많은 경호처의 충직한 공무원들이 전부 다 사법 처리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밤에 보신 것처럼 윤석열 씨가 대리인을 통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선동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유튜브를 보고 있고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취지, 내란의 상황들을 오히려 더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냐, 가관입니다. 정말 윤석열 씨는 추잡하기 이를 데 없고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동안 국민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 그대로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어제의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 현안들 짚어볼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박상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니 제가 이제 어제부터 진행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정치인 중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스튜디오에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좋은 말씀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국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좀 답답해 하시는 상황인데 일단 공수처 대통령 체포를 놓고 지금 많은 갑론을박들이 있거든요.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의 말로는 경호처가 문만 안 열어도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면서 강경한 집행의 의지를 보였는데 경호처와의 충돌로 인해서 혼란이 생길지 않을지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 현재 경호처가 이번에 그 영장 집행을 막아설 명분이 없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군사상 비밀이나 제111조의 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거부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아예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원이 이 법조항을 적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명기를 해놨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은 경호법 이외에 헌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예외 사유가 바로 내란과 외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이유, 그리고 영장에도 적시된 지금 죄책이 내란 수괴죄입니다. 내란 수괴. 예, 그렇기 때문에 즉 우리 헌법이 바로 그 예외라고 적용하고 있는 이 내란죄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법도 이번 영장 집행을 막아설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 경호처와 경찰에 혹시 물리적인 충돌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경호처장이 경찰 출신으로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의원 출마했던 분입니다. 그 경호처장이요? 처장이요. 어허. 그러나 저도 대통령실에 청와대에도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경호처의 일반적인 직원들은 되게 충직한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동훈 처장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공무상 집행을 방해하게 된다면 그 수많은 경호처의 충직한 공무원들이 전부 다 사법 처리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법 처리를 받고 징계를 받게 되면 정상적인 공무원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경호처장이 정말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명확하게 지시를 법에 따르도록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경호라는 것은 경호 대상자 즉 대통령 신분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해서 어떤 신체상 재산상 위해를 가할 때 그 위해를 막는 안전활동이라고 아예 개념 자체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영장 집행이 그 경호로 막을 수 있는 대상이 좀 된다고 보십니까? 법률가시니까 좀 아시는 것처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집행을 하러 갈 분들은 굉장히 소수의 인원들이고 지금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영장 집행은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사항이 전혀 아니라 오히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법 집행을 하러 가는 상황입니다. 혹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을 이런 부분을 피해서 안전하게 이 법 집행이 형사소송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경호의 목적이고 이 경호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이제 변호인이 주장하는 걸 보면 서부지법의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한 체포 영장에 대해서 이게 뭐 불법이고 무효다 이제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저는 법조인이지만 법리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점들은 사전에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이분들이 서부지방법원에 그런 것과 관련된 피의자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적법한 관할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영장 집행에 대해서 권한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거든요. 권한쟁의라고 하는 건 헌법기관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사람들의 상호간에 권한이 다툼이 있을 때 발생하는 거지 이건 형사법상의 피의자가 영장을 받았을 때 그것을 권한쟁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고 본인들이 너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도하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더 위험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하고 있고 어제 밤에 보신 것처럼 윤석열 씨가 대리인을 통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선동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유튜브를 보고 있고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취지. 저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의 적법한 법 집행을 막고 더 큰 혼란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을 야기하고 있을 수 있고요.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윤석열 씨가 조금이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돌아올 가능성 지금 현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저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에 이제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기와 종기의 문제에 대한 뭐 학술적인 다툼도 좀 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게 정말 내란이 종결된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씨와 같이 계속적으로 내란을 선동하고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극도의 적대감을 부추기는 이런 행위들 뭐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이 내란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주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의원님께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 발의를 하신 상황이긴 한데 뭐 개정안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법률적으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체포영장에 대한 지금 형사소송법 규정은 없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집행 과정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영장전담 판사가 아마 그 내용까지 기재를 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고, 이게 지금 대통령직에 대한 어떤 권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 자연인에 대한 범죄 혐의를 지금 다루고 있어서 좀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도 다 법조인들이고 검사 출신들이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좀 무리한 법률적 해석, 주장을 좀 하신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법을 낸 형사소송법을 아까 말씀드렸던 형사소송법 110조나 111조를 가지고 자꾸 지금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제외하는 내란과 외환죄일 경우에는 제외하는 형사소송법을 냈다라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아직 개정안이고요. 예, 개정안을 그렇습니다. 제안을 했는데요. 근데 현행법 안에서도 현행법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안을 불소추로 하는 헌법적인 규정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경호법,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이것은 너무나 정당한 법 집행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저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윤석열 씨가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의 이 다툼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한쟁의 대상이 전혀 아닌 형사법 절차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 씨가 대통령의 현직으로서의 지위가 아직도 남아 있고 이 사람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잠시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어제 밤에도 그 관저에 모인 소위 말하는 이제 유튜브 지지자들 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내란 수괴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에서 윤 대통령이 감사 인사를 이렇게 좀 올렸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의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이거 좀 선동행위 아니냐,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입장을 좀 냈는데 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그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저희 의원들이 좀 단톡방에서 의견을 좀 나눠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굉장히 그 걱정을 하고 있고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현장으로만 집결하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금의 상황들을 더 공격적으로 취하라고 하는 저는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동행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더 부추기는 거죠. 얼마 전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있는 각 지역 사무실에 경찰들이 다녀갔습니다. 왜냐하면 예. 각 지역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사한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내란의 상황들을 오히려 더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냐라는 것까지 한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체포 영장의 시한이 이제 오는 6일까지 이제 일주일 정도가 부여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이제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의 여론전 선동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수사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좀 어떤 해결책이 좀 있을까요? 이미 그 이른바 보수 인사라고 하는 조갑재 씨나 우리 정규재 씨 같은 분들도 지금의 예. 이 행태를 맹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한 그룹의 리더, 뭐 이런 큰 일을 벌이는 사람으로서의 갖춰야 할 자세가 있는데, 윤석열 씨는 지금 전혀 그런 뭐 행태나 이런 것을 보이지 않고 적법한 형사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뿐만 아니라 예. 그 현장에서 나와서 공무를 집행하게 되는 일반 시민들도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특수공무 집행 그렇죠. 방해가 특히 되는 거죠. 다중이 모일 경우거나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럴 경우에 특수공무 집행 방해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씨 본인이라는 게 얼마나 이 추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 예. 저는 그것을 나타내고요. 저는 오히려 영장이 집행되고 나서는 전혀 수사의 방향성은, 그리고 너무 명쾌하게 국민들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예. 이 그날의 12월 3일의 상황들, 그리고 지금 김용현 씨에 대한 기소장에서도 일목요연하게 국회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예. 오히려 수사의 속도는 굉장히 빨리 진행될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미 입증된 자료라든지 증언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다른 주제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입니다. 물론 탄핵이 2번 있었습니다만 신분은 권한대행인데,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이건 국회 몫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인데, 이것도 지금 2명만 임명을 해서 또 논란을 지금 낳고 있거든요. 최상목 대행의 이런 결정, 그 배경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최상목 대행도 고심을 했겠죠. 그런데 그 고심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예. 그런데 아마 그 전임이었던 이 한덕수 총리가 이미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보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류를 한 상태에서 바로 다음 본인이 3명을 다 임명하는 게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전철을 밟음으로 인해서 2명을 임명하고 1명을 보류하는 이 상황을 만들므로 인해서 오히려 헌법적인 문제를 굉장히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은 이미 예. 국회의 모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야가 합의했다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상황을 중재했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명확한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최상목 즉 권한대행이 1명을 보류하자마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장을 내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 예. 그러면서 권한쟁의를 아마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어제 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 여야가 합의했을 당시의 과정들에 대한 공문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번에 정확한 워딩은 그 당시에 여야 합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임명하겠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예.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우원식 국회의장을 통해서 그 당시에 여야가 합의됐었다라는 상황들을 혹여 모른다면 예.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국회의장
님으로부터 정확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달을 받고 오늘이라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임명하는 것으로서 정리하는 것이 지금의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헌법적인 잘못된 쟁송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씨와 같이 그리고 예. 주변 사람들이 어제와 같이 내란을 계속적으로 선동하고 있는 상황들을 오히려 막는 가장 빠른 헌법적 판단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국회 몫의 3명 추천 우리 헌법에 보면 333 원칙이라고 해서 국회가 3명, 대법원이 3명, 또 네, 행정부 대통령이 3명 그렇게 되어 이렇게 있죠. 선법재판관을 구인으로 임명해라. 라고 명령이 되어 있는 건데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름의 정치적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근데 행정이라는 것이 그 법대로 집행이 되는 게 대원칙인데 그걸 가지고 법대로 하지 않고 또 그 안에서도 나름의 그런 기계적 균형을 하는 것이 이거 좀 헌법 위반 아니냐 좀 이런 날카로운 지적도 있거든요.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제가 알기로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든지 일반 시민이 예. 그런 부작위를 한 행위에 대한 헌법 소원도 지금 이미 제출돼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상목 대행이 이런 식의 기계적인 판단, 혹여 또 정치적인 판단을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함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어기는 일로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본인이 했던 말 그대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다면 빨리 국회의장님을 통해서 정확한 상황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 말 그대로 오늘이라도 임명하는 것이 지금의 헌법적인 여러 가지 예. 위반을 줄여나갈 수 있는 치유하는 기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보를 지금 지켜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특검법을 거부할 때는 위헌적 요인이 있어서 거부한다고 하고 그럼 논리 일관적으로 합헌적으로 수행할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또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는 또 위헌적인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좀 이런 논리 모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미 법률안에 대한 제2 요구권을 행사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 이미 과거에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더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합헌이라고 하는 예. 과거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2 요구권을 발동하면서 현실의 또 다른 문제인 오히려 이미 국회 몫이고 국회의 여러 가지 절차를 끝내고 또 헌법재판소도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낸 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을 2대 1이라고 하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을 예.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지금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본인이 지켜야 할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금 더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과 많은 국민적인 질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며칠 전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한 100여 분의 예. 헌법학자들이 공식적인 입장문을 낸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권한대행께서 많은 고민 끝에 내린 본인들은 이제 묘수라고 하겠지만은 이것이 국민들에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약간의 논리 모순성. 그러니까 앞에서는 위헌을 지적하고 또 뒤에서는 위헌적 행위를 하는 게 좀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대통령실 비서실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비롯해 가지고 어제는 방통위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규 부위원장까지 항의를 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했거든요. 이거는 더 국민들이 아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번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되어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씨 자신이죠. 그리고 예. 그 외에 많은 국민들이 비판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국무위원들과 정진석 실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대통령실의 책임자들입니다. 그 참모들이죠. 그렇죠.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동선과 행적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신들의 직을 걸면서 싸우지도 못할 망정 정말 드러누워서 바짓가랑이라도 잡고서 이 상황을 막지는 못할 망정 지금에 와서 마치 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국무회의에서는 고성도 나왔다고 합니다. 거칠게 좀 항의를 했다고 전해졌죠.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의 직원들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제주항공
이 참사 문제로 국민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여러 가지 뒤처리를 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사표를 낸다. 이 상황들은 국민들을 어떻게 지금 보시겠습니까? 정말 조승래 우리 대변인께서 명평을 하셨는데 가관입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윤석열 씨는 추잡하기 이를 데 없고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라는 예. 사람들이 그동안 국민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 그대로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내주는 어제의 좀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보니까 정진석 씨가 나가면 나머지 참모들은 오늘부터 용산 다 떠나겠다 이렇게 하는 후속 보도 났는데 예. 이 모습이 정말 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려고 하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정무직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들의 세금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분노를 넘어서 예. 슬프기까지 할 이럴 정초인데요. 슬프기까지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참담한 심정을 대변해 주신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체포영장 집행 문제와 또 지금 당정대가 일시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좀 수습할 능력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부터라도 더 단단하게 마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단초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재판관의 나머지 한 명의 임명이고요. 또 한 명 지금 언급을 안 하셨는데 제가 대법관 인사청문위원회 간사였기 때문에 아는데 예. 대법관도 대법원장이 추천하신 분에 대한 대법관 임명 동의 절차가 다 마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적법한 국회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임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최상목 대행이 해야 될 문제는 자신 앞에 와 있는 헌법상의 책무를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가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첫 길이다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여야 국정협의체 가동을 협의를 했는데 반도체법 등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좀 여야 협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어떻게 의원님 보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내란으로 인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챙겨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는 지금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 협의체를 통해서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반도체 특별법 관련돼서는 노동시간 문제 말고는 많은 부분에 좀 접근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협의된 범위 안에서라도 처리를 예. 하는 것이 지금의 정치권의 할 일이다, 책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 토크 집중 공략. 지금까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